네, 단기 랠리를 아주 힘차게 보여주다 잠깐 조정을 맞았습니다. 다음 주에 관심주, 유망주가 한층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분께 한 종목씩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김영구 대표님부터 출발하죠. 어떤 기업으로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1등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1등주. 예. 네. 제가 필살기 방송을 출연하면서도 대한민국 1등주라는 낱말을 자주 쓰기도 하고 추천도 자주 드리는데 그중 두 종목이 SK스퀘어랑 LS 일렉트릭이었습니다. 물론 괄목할 만한 수익률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대한민국 1등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뭐냐? 전 국민이 다 아는 카톡하는 카카오입니다. 아, 카카오. 예. 네. 최근에 그 초거대 AI 플랫폼 콘텐츠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패턴상으로 보면은 낙폭이 지금 차트로 봐서는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 차트로 보면은 제가 준비한 차트로 보면 엄청난 낙폭과 대줍니다. 이걸 외국인, 기관, 큰 손, 개인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물려 있는 종목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점 대비 예. 그러네요. 네. 이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관세 무풍지대의 종목이기도 하고 실적으로 본다면 24년에 영업이익이 4,600억, 그다음에 25년 영업이익이 5,300억 계속 우상향되고 있거든요. 실적 좋지, 관세 무풍이지, 뭐 겁낼 게 하나도 없죠. 거기다가 지주사죠. 또 현금성 자산도 빵빵합니다. 지주사라는 얘기는 카카오페이의 지분을 46% 가지고 있고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27% 갖고 있어요. 카카오게임은 49%, 모빌리티 쪽은 또 57%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지주사죠. 근데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지주사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호재성 재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현금성 자산도 빵빵해서 유보율이 25,000%에 이르르고 있거든요. 부채 비율도 없고요. 이런 좋은 회사를 대한민국 1등주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수급을 보면요. 5월 23일부터 기관들이 하루도 안 빼고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외국인들 중에서요. 멕시코 국부펀드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한 6.3%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탐나는 기업들은 이미 다 선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정책 수혜주인 한국형 슈퍼 에이전트 플랫폼이 기대가 되면서 이번에 또 6천억 정도를 갖다 투자한다는 내용들이 나왔죠. 이런 모습들이 모두 다 보여주는 내용들입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패턴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전후 종목이라고 표현했던 이 주봉 차트를 딱 보면요. 17만 3천 원부터 3만 2,500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7단계 하락을 거쳐서 제가 표현을 다 해드렸는데 7단계 하락을 거쳐서 완전한 폭락과 대바닥의 저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빨간 선을 그어놨는데 우측에 그 빨간 선을 돌파하고 지금 넘어갔죠. 그 A라는 선인데 그걸 돌파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대세 상승 쪽으로 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어느 가격에 사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 분할해서 모아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전략 잡아드리면요. 시초가부터 5만 원 사이, 그리고 조금 늘리면 4만 7,500원 사이까지 1차 매수를 해주시고 눌리게 된다면 4만 5천 원까지만 줍줍해 주시면 됩니다. 목표치는 1차 목표치 5만 5천 원, 2차 목표치 5만 7,500원, 3차 목표치 6만 원, 7만 원까지 계속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손절가는 4만 2천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인남 전문가의 이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 되는데 어떤 기업에서 또 섹터에서 선별하셨을까요? 네, 이번 역시 주는? 정책 모멘텀을 중에서도 이제 저출산 관련주를 갖고 왔습니다. 저출산이요? 네, 에르코스인데요. 에르코스는 이제 영유아 대상 프리미엄 식품을 개발 판매하는 식품 전문 기업입니다. 대표 브랜드인 이제 루스를 통해서 이제 영유아 이유식 중심으로 무첨가 그리고 또 저염 원칙 기반의 가정 간편식 제품 제공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시니어층 맞춤형 간편식 그리고 또 시기 제한 소비자를 위한 특수 식품군 이런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생 등급 최고 수준의 자체 제조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무첨가 저염 그리고 또 무방부제 원칙을 기반으로 한 레토르트 기술력을 통해서 다양한 식품군을 독자적으로 이제 생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유아식 시장의 프리미엄 세분화를 이제 선도하는 이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정책 모멘텀, 그 중에서도 이제 저출산 해소인 건데 이재명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이제 저출산 해소 정책 모멘텀을 이제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식품 분야에서 이제 정보 보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시스템 납품 중에서도 이 본사가 연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평범한 유아 브랜드가 아니라 이제 정책 연계 실현 가능성이 이제 높은 기업 구조에 기인하는데 식품 제조 기반에서 이제 관련 다른 종목 대비 정책 수혜 연계성이 더 직접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4월부터 조기 대선 기대감에 연속 상한가 등 이제 신고가를 펼쳤었고 이제 5월에는 최근 급등 랠리에 대한 이제 조정도 나왔습니다. 6월 다시 한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정고점 부근까지 1차 반등 시세 후에 박스권 눌림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단기 불확실성을 확인해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다음 주 한번 시장이 진정된다면 오늘 종가 기준인 18,100원부터 17,000원 사이에서의 진입이 가능하고 1차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5,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르코스에 대한 자세한 전략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동우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이실까요? 바로 들어보죠. 네. 네, 저는 뭐 계속해서 상승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조선업에서 가져왔는데요. 조선이요. 아직도 배가 덜 찬 HD 현대마린엔진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뭐 선박용 엔진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이중 연료 엔진 수요 증가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지난 4월에 국제회사기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반으로 기준 초과 선박 등급을 나눠서 탄소세를 좀 매기게 되는데요. 최근 친환경 수주 전량을 감안해도 친환경 선박 비중이 전체적으로는 11% 수준에 불과해서 향후 친환경 선박 선대로의 전환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고부가 친환경 선박 위주의 전략을 취해온 국내 조선사들이 직접적으로 수혜가 되면서 그 중심에는 HD 현대마린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관세 협상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와중에 그 관세에서 조금 벗어난 계속적인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조선업을 봐야 되는 이유기도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에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된 미국 입장에서는 천연가스 수출을 위해서 LNG 운반선을 위한 선대 구축과 중국에 뒤처진 해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군안 건조 및 유지 보수 등의 분야에서 한국 조선업이 절실한 필요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미국과 중국 모두 선박 엔진이 필요한 상황에서 결국 이제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HD 현대마린 엔진입니다. 한편 이제 선박용 엔진 시장 경쟁 회사에서 하나 엔진의 경우는 가동률이 98.5%에 달하면서 이미 실적 반영이 거의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이제 57.7% 수준이라서 가동률 상승과 함께해서 매출 증가율도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높아서 지금 하나엔진보다는 HD 현대마린 엔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이제 HD 한국조선해양과 현대미포의 캡티브 물량 소화로 기본적으로 10% 수준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유하고 있던 것도 긍정적이고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서 이중연료 엔진 수요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엔진 독일 업체와 제휴를 맺고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고요. 최근 피크아웃 우려를 좀 보이던 수주 잔고도 추가로 향후 4년간의 또 증가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주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출발 과정에 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는 4월 달에 추천을 드리고 나서 50%가량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우상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거래량 급증 없이 상승이라서 급등 전까지는 아마 상승이 조금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접근은 시초가부터 43,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는 56,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63,000원 손절가는 38,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우 대표의 관심주 조선주에서 또 만나보셨네요. 자, 이제 끝으로 김진 대표의 유망주 그 수익 파이터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5월 16일에 그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 중이라고 하면서 한글과 컴퓨터를 추천드렸어요. 오늘도 이에 유사한 그 관점의 기업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한글과 컴퓨터도 약 그 50% 가까운 지금 수익률, 목표 수익률에 도달을 했고요. 네. 이 종목도 좀 그럴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기존의 그 회계 프로그램이라든지 ERP 등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에서요. 역시 AI 및 디지털 금융 기업으로 전환 중인 더존 비존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요. 개인 사업자에서부터 세무, 회계 사무소, 그리고 중소기업 및 글로벌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고객 규모에 따라서 회계, 인사, 생산, 영업, 그룹 경영 관리 등등 각 영역별로 제품 라인업을 구성해서요. 경영 정보화뿐만 아니라 소통과 협업, 그리고 재택근무 등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AI라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춰서 기존의 그 디지털 전환에 이어서 인공지능 전환에 맞는 AI 솔루션하고요. 나아가서 중장기 신성장 동력으로 새롭게 금융업 진출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그 동사의 AI 솔루션인 원 AI는요. ERP 그리고 그룹웨어, 전자문서 관리 등의 업무 프로세스의 그 자동화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제품인데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부터 축적된 그 방대한 데이터와 이를 통한 그 기존 솔루션과의 그 용이한 접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AI 소프트웨어 업체로서 당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경쟁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6월 달에 이 제품을 출시한 이후에 현재 3,800개 이상의 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부분이 올해 실적에 본격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되고요. 최근에는 구축형 AI 모델도 출시를 해서 그 폐쇄망 환경에 있는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리고 금융기관 대상으로의 그 추가 매출 확대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서는요. 최근에 그 자금 부담이 큰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를 그 철회하고요. 제주은행의 지분을 14.99%를 인수를 해서 2대 주주에 올라섰는데요. 이를 통해서 디지털 금융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해 중장기 성장성 또한 확보되어 가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측면으로 보면은 지난해 매출 13.5%, 영업이익 22% 증가에 이어서요. 매년 지속적인 매출과 이익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요. 향후 클라우드 전환 그리고 AI 솔루션 시장 확대 등으로 인해서 이미 작년에 21%대로 높아진 이 영업이익률 또한 추가적인 그런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그 지난해 말 기준에 부채 비율이 87%밖에 안 되고요. 유보율은 무려 3,800%가 넘습니다. 때문에 수익성뿐만 아니라 재무 안정성까지 갖춘 그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격 전략은요. 월요일 시초가부터 6만 원 전후까지 바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5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 7만 5천 원, 그리고 2차 8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수익 파이터, 유망주, 관심주까지 확인하셨습니다. 네 분의 의견은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의 최종 판단과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항상 인지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